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일병 구하기가 참 눈물겹습니다. 드루킹 댓글 공작을 사실상 주도했는 김경수에 대해서 특별히 더불어민주당이 나서는 이유는 우리 외국 국민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특검을 통해서 김경수와 드루킹의 연관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또 그 윗선이 누구였는가 국민들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은 원세훈 상황, 그 이후의 댓글 상황은 전혀 다른 대규모의 여론을 조작한 사건입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기 위한 여론 조작이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탄핵 정국의 상황을 보면은 이것은 대단히 국정농단을 한 시대의 여론 조작 사건이 아니냐. 그런데 특검이 한계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또 더불어민주당이 노골적으로 특검의 판결에 대해서, 특검과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촛불혁명 반대 적폐 세력들이 이런 판결을 주도하고 있다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망언은 그것이 망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김경수 재판부에 대한 그러한 말들이 상권 분립을, 헌법을 위해하는 망언입니다. 문재인 씨가 얼마 전 5.18 망언은 국가를 뒤흔들어 버리는 헌법 위반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김경수를 보호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망언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상권 분립을 해체해버리는 그러한 망언입니다. 이 망언들이 하나가 아닙니다. 심지어 보석이 보석 신청을 하겠다. 보석 신청을 받아줘야 된다. 이것은 보석 신청 전에 결론을 내리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드루킹, 김경수 윗선의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핵심의 김경수를 보석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수사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엄청난 국민의 저항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드루킹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사건 뿐만 아니라 문재인 씨 딸 문다혜의 의혹, 부부간 정려, 또 기타 여러가지 의혹들에 대한 부분, 또 손혜원, 김종숙 여사의 40년 직위인 손혜원에 대한 이러한 독직 사건이거든요. 땅 투기 사건이 아닙니다. 땅 투기 사건이 아니라 1100억이라는 국가 예산이 투여되는 이 사업에 대한 몸통이 어딘가, 도대체 그 손혜원의 몸통이 어딘가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 초선 의원의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휘두르는 핵심이 뭔가. 그리고 지금 김태우 수사관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환경부 장관의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또한 청와대 민정, 조국 수석의 민정 라인의 이 국민에 대한 이 사찰, 이 부분까지도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조사 부분을 5.18 발언을 가지고 열흘간 지금 언론 방송이 떠들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조작된 언론을 가지고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의
사람들의 언론 조작 문제를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똑같다, 그런 행태가 똑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솔직히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실, 이 정의, 또 이 좌파 정권의 적폐, 부정부패, 또 그들이 감추고자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민주노총이 장악한 언론, 방송에 따라서 그것이 적이 될 수도 있고 영웅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 지금 대한민국의 환경, 지금 반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환경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국가 권력과 국가의 세금이 완전히 주머니 안에 공깃돌이 됐습니다. 이렇게 역대 정권에서 국가의 권력과 국가의 예산을 공깃돌로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사적으로 또 자기 정치 지향적으로 사용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에 명확한 내용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또 국민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의 행위들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연스러운 국민들의 요구를 적폐로 모으는 이러한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침묵하고 계시면은 모든 정책은 사회주의화 정책으로 갑니다. 안보는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외국 국민들, 또 대한민국당 동지들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불복종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체제와 이념을 흔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합니다. 저항하지 않고 불복종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그렇게 냄비 속의 개구리같이 죽어갑니다. 오늘 토요일 23일 태극기 집회가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표출하고 우리의 저항을 국민들께 알리고 문재인 정권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이러한 잘못됨을 깨우치게 하는 그러한 집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현장에서 봤던 많은 태극기 집회에 관여하지 않던 시민들의 전화가 폭발쳤습니다. 그것은 뭔가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태극기 집회를 하는 줄 몰랐다. 그리고 1월달부터 우리는 매주 연휴가 있고 설날 연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주 5,000명의 당원이 늘어나는 기적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께 다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침묵하시면은 그들의 잘못된 정책, 그들의 오만불순한, 또 그들의 체제 뒤집기가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침묵하지 마시고 서울역 집회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좌파 독재 정권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정책들을 우리는 멈출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손혜원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좌파들의 집중적인 5.18 발언에 대한 공격에 의연하게 대처하십시오. 지금은 체제의 싸움이고 역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5.18 망언에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독직 사건, 또 청와대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의혹 사건을 덮여서는 안 됩니다. 대한애국당 같이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쟁을 필요로 합니다. 5.18 유공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대한애국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첫째, 5.18 유공자와 가유공자의 명단 공개를 요청합니다. 유공자가 되려면은 그 유공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에 부합된 유공자인지, 또 우리는 5.18 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가유공자에 대한 명단을 국민들은 요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5.18 유공자의 선정 과정에 있어서의 과정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 심의 내용을 궁금해합니다. 대한애국당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5.18 유공자 또한 광주시에서 모든 것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처 유공자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그러한 사항들을 해야지만이 국민들의 의혹을 덮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세 번째는 5.18 유공자가 받고 있는 혜택에 대해서 당당하게, 더불어민주당도 당당하게 임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통합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5.18 유공자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언론 방송에 의해서 그냥 듣고 넘어가면 이 문제는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참에 대한애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사항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5.18 유공자에 대한, 광주 5.18 유공자에 대한 더 이상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정상회담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 특히 미국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많은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지난 6월 12일 1차 미북회담 이후에 아무런 북핵 폐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명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6월 12일이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이었고 6월 13일이 대한민국의 3대 선거가 있는, 3대 선거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책임자, 지방의 책임자를 뽑는 지방선거가 있는 6월 13일 전국적인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1차 미국 정상회담의 결과는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 김정은을 그냥 일반적인 국가의 지도자로 만들어버린 것 하나,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지방정부를 좌파 사회주의 반미주의자들이 장악하게 만든 하나, 이것이 1차 미국 정상회담의 결과였습니다. 4년간 그들이 지방정권을 장악했습니다. 하게 됩니다. 이 또한 대단히 대한민국의 이 미국을 사랑하는 국민들, 또 자유민주주의자들한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겁니다. 2차 미국 정상회담이 또다시 이러한 1차 회담의 반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